미국 증시는 오늘 길 잃은 아이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 막판에 나스닥이 플러스권으로 턱걸이 전환했는데요. 이번 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중국 정부와 모든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썰을 풀면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김칫국은 금물입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 30%가량 아래에 있는데요. 이번 주 G20 정상회의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있는 오펙 산유국 회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서 당분간 치열한 눈치 게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서는 도어버스터 풍경보다 집안에서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 빠르게 광클하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사이버 먼데이가 역대 최대의 쇼핑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안 되면 중국 제품 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며 본인을 관세 인간으로 불렀고 시진핑은 차이니즈 드림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1월 28일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랩은 해외 주식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청자들의 최대의 주식 파트너가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방금 마감한 이제 미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결국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G20 정상회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기대감, 우려 반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증시도 그만큼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무역 전쟁에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 블루칩 종목이죠. 오늘 보잉이 0.4%가량 오르는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최대 쇼핑 수혜주 아마존이 오르면서 3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존스가 0.4%가량 올랐고 S&P 500이 0.3% 그리고 나스닥이 0.01%로 턱걸이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는 상한선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사니스라는 종목이 255%가량 올랐는데요. 저희도 글로벌랩이 이런 종목 라이징 스타로 좀 선정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겠고요. 아사니스 바이오 기술주인데 오늘 하루에만 255%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윈스 파이낸스라는 금융주인데요. 리스 그리고 금융 개런티 관련한 종목인데 35%가량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 인더스트리 그룹 항공우주 국방 관련 제조업체인데 33%가량 플러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 외국 금융기관이 선정하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0.5%가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2%로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TSE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플러스권이었는데요. 0.3%가량 오르면서 여기도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가 5%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금융시장 상황, 마감 상황 디테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밤사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지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밤사이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미중 회담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맞물린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대다수의 시간을 하락권에서 머물기는 했지만 결국은 상승권으로 힘을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현지 시간 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가장 낙폭이 깊었던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밤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전장을 지배했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 강경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25% 추가 관세 매기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시장에는 경계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트럼프 측근 쪽에서 기회는 아직 있다. 트럼프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다 줬고요. 더욱더 G20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이슈를 본다면 연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주 후반에 연준 이벤트 많이 예정되어 있죠. 연준 부의장이 2015년 12월 이후에 지금 기준금리가 가장 중립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그 여지는 많지 않음을 시사한 건데요. 이러한 점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고요.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계속 끌고 갑니다. 소비 섹터 가볍게 움직이면서 오늘 후반의 분위기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그나마 마무리가 됐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와 같은 경우는 이 쿠드로의 발언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는 점, 이 점 역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마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럽 지수 0.2% 범 유럽 지수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동반해서 약세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투자액의 하향 조정이 있다는 은행주 역시 이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흔들림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역시 보도록 하죠. 아시아 시장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일단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분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상승폭 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었는데요. 1% 미만이었습니다. 0.64%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엔화 약세 기조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주가 비교적 가볍게 날았습니다. 중국 증시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G20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홍콩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와 같은 경우는 전일의 상승분을 뒤로 하고 다소 조용하게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아시아 여기까지 보셨고요.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와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구간인데요.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 계속 이번 주에 펼쳐지고 있네요. 인도 센섹스 지수는 0.45% 플러스 구간에서 거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미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와 같은 경우는 최근 브라질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로 했을 때 브라질 증시가 계속해서 선전해주면서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도 브라질 증시 3% 가까운 상승률을 그리면서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모습을 펼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흐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환율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 그리고 달러와의 움직임 오늘 집중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화 같은 경우는 소폭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며 밤사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폭이 큰 구간이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있었는데요. 장 중에는 1%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 확인이 됐지만 많이 끌어올리면서 약보합권에서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펙 등 주요 이벤트들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시장 역시 조용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준 이벤트들 예고된 상황에서 그리 쉽게 움직이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한 전반적인 비철금속의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 쪽은 좀 크게 빠졌네요. 1.52%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점검해 드렸네요. 이번 주 이벤트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예정돼 있고 또 그리고 주말에 G20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월가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에 대한 상향 종목들 어떤 것이 있나 한번 힘차게 알아보죠. 자, 먼저 이름만 들어도 벌써 여행 중 걸 아시겠죠? 약간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Your Baby Make My Trip 뭐 이건데요. 보시는 대로
요즘에 온라인 여행사들이 사실은 이 패키지 여행이나 호텔 패키지 때문에 조금 이 가격에 서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놓기에 이르다. 연말에 이제 여행 시즌이 또 다가온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라증권에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올려잡았습니다. 대신에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렸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 당장 이제 겨울철 수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여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여행사들이 가격 경쟁력 좋지만요. 결국은 또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저가 여행 잘못 따라갔다가 하루 종일 쇼핑 따라다니고 매트리스 사고 베개 사고 이러다 보면 또 여행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간이 명관이다 해서 요즘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대형사들도 다 결국은 온라인과 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미국 종목이지만 결국 한국화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월트 디즈니 이제 만화 영화에서 벗어나서 테마파크,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 사업, 뭐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사업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미국 이제 증시 전반적인 약세장에서 조금 고통을 받긴 했지만 2020년도 개봉작들도 지금 블록버스터급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가 이게 또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는 또 이 캐릭터에서는 또 구분이 되지 않나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지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당연히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올려잡는 게 마땅하다고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봤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오늘 이제 113달러에서 약간 올려잡은 130달러대까지는 기대감을 유지하자. 자,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제2컨텐트리와 이월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칭 종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관념상으로 그냥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솔직히 말하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 있게 리서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투자 의견 상향 종목이 있으면 그건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그걸 기계적으로 따라서 매수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영화 제목에도 등장했던 명품 브랜드 프라다입니다. 사실 프라다는 요즘 조금 한물 갔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한때는 명품을 좋아했었습니다만 랑방이나 발렌시아가 같은 거 보면 또 옛날 명품이어도 언젠가 또 다시 레트로를 등에 업고 또 디자이너 새로 들이면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프라다 이제 조금 잊혀졌다고는 하지만 프라다 가방이나 어떤 프라다 고객들의 어떤 충성도를 감안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크레딧 스위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편입 의견 냈고요. 국내에서는 LG퓨처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매칭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